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조용한 편인데요. 하지만 출마를 검토했던 유력 후보의 불출마 선언과 전교조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 합의로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10여 명이 난립하던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최근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의 불출마로 6명으로 줄었고 전교조 출신인 김선호, 정성홍 후보의 단일화 합의로 5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4월 말 안에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심은 남게 될 5명의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독자 생존의 가능성도 있지만 후보 등록 전인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로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를 이뤄낼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는 참여할 자격이 있고 그것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결정한 그 방향대로 저는 따르겠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크게 전교조 출신의 후보와 비전교조 성향의 후보군,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정선 후보의 구도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가는 곳마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답을 구하는 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할 겁니다. 서로 정책과 이념 또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같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고.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어 다른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아직 조용하지만 불출마와 단일화 합의 등으로 서서히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정재 강동환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은 개소식을 갖고 광주 교육이 진보 성향을 띠다 보니 12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교육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생각은 진보적, 행동은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환 전 조선대 총장도 최근 금남로에 선거 사무실을 개소한 뒤 꿈과 공감, 이야기와 통찰, 생명과 연대 등 6가지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대한민국과 세계가 배우는 광주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물공항으로 전락했던 무안국제공항이 2년 만에 기지개를 켜게 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제한했던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에 대해 단계적 정상화 방침을 결정하면서 무안국제공항도 다음 달부터 베트남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취항이 속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모두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와 다수 국가에서 방역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지방공항의 국제선 정상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연말까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국제선을 회복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단계적인 증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제주항공이 정부의 국제선 확대 결정에 따라 다음 달 베트남 다낭 노선 취항을 신청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수요를 지켜보면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국제선을 늘려 거점 항공사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거점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방어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결국은 수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무한 지역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비한 편의시설과 지원시설 확충, 활주로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어 노선만 자리 잡는다면 수요 창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최대 타켓이자 주요 노선인 중국이 여전히 문을 굳게 닫고 있어 무안공항의 부활을 위해서는 대중국 시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운항을 허가할 계획임에 따라 민간 항공사와 협의하여 신규 노선을 적극 확대하고 부정기 노선에 대해서도 운항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무안국제공항이 부활의 날개짓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4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11일인 월요일에는 103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약사 보고에 이어 임시헌장 선포문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박벌순 충북대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도당이 6일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월요일부터 매일 공천관리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공천룰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고 국민의힘도 지난 8일까지 받은 후보 신청자에 대한 정밀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은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15일 광주 백운광장과 북구청, 서구 풍암동 근린공원에서는 촛불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이날부터 사흘간 5.18 민주광장에서 무인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 오전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같은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선 선상 추모식이, 진도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4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전남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규정이 바뀌면서 홀로 타는 이용자들이 목적지를 경유하거나 왕복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독점하는 이용자를 막기 위해 이처럼 규정을 바꿨다는 건데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장애인 콜택시 운행 현장을 가봤습니다. 중증 장애인 김모 씨는 2달 전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혼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지원되던 왕복 운행이 중단되면서 돌아오는 길에 탈 택시를 다시 배차받는 데만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왕복 경유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해요. 5분, 10분이면 볼 일도 1시간 반은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2월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는데 이 개편된 시스템에선 왕복 이용이나 다른 목적지 경유를 선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에 왕복 운행을 요청해봤습니다. ATM 기계에서 일을 좀 보고 바로 오려고 하는데 왕복은 어렵습니다. 다시 접수하셔야 돼요. 5분이요. 편도로 2차례 배차를 받아야 하다 보니 대기 시간만 1시간이 넘습니다. 센터 측은 일부 이용자가 장애인 택시를 독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정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독점 이용을 좀 방지하고자 배차 시스템을 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 자동 배차 시스템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가 또 수반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이용자를 감안해 장애인 택시 운행을 확대하는 근본 해결책 대신에 얌체 이용자를 이유로 모든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만 키운 상황.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규정 재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최근 마을이나 동네 곳곳에 조그마한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활발합니다. 개인이 만든 정원을 방문객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동네 쓰레기가 쌓이던 공터도 활기 띈 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주택.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소나무와 홍매와 감나무 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연못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집 뒤편에서는 수선화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1925년 만들어진 이 100년 된 적산가옥도 정원과 어우러지면서 이색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귀촌한 집 주인은 스스로 가꾼 정원을 개방정원으로 등록해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장소로도 이용될 정도로 입소문도 탔습니다. 우선 첫째는 가족의 쉼터지만 이 자연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개방을 시킨 거고. 순천의 한 주택 밀집 지역. 마주보고 있는 주택 5채에 조성된 아기자기하고 특색 있는 정원들이
동네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순천시에 등록된 개방 정원은 모두 37곳에 이릅니다. 여수의 한 산비탈 동네 한켠에 조그마한 정원과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심 속 정원 중 하나입니다. 어질러진 빈 공터에 주민들이 생각을 보태고 설계까지 함께해 의미가 더욱 큽니다. 주위 사람들이 누가 오다 가다가 막 쓰레기도 버리고 많이 했는데 작년인가 숨었어요. 예, 좋아졌습니다. 여수와 순천뿐 아니라 담양 등 전남 곳곳에서는 최근 작은 정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 소규모 정원들이 도심과 시골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접수된 경선 후보 822명에 대해 이번 주부터 적합도 평가와 면접 등 정밀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심사 기준은 정체성과 기여도,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 등이며 여성과 중증장애인, 노인, 청년과 신인에게는 가산점이, 선출직 공직자 중 하위 20%와 경선 불복 이력에는 감점이 적용됩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컷오프 등을 거쳐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다음 달 초까지 지역 다위별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감찰 활동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일부터 5월까지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공무원의 선거 캠프 참여와 내부 자료 유출, SNS상 선거 관련 게시글 작성, 공유 등이며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독일 지멘스사와 차세대 조선 전용 컴퓨터 지원 설계 플랫폼 개발에 착수합니다. 현대사무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독일 지멘스사는 지난 8일 협약식을 갖고 차세대 설계 CAD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기업은 가상 공간의 실제와 똑같은 사물을 구현하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 조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조선 전용 CAD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